안녕하세요. 국가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여러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반크의 박기태입니다. 오늘 제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번 활동에 참여하셨나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은 이번에 방크와 국가유산청이 함께 양성하는 디지털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은 100년 전 이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하는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이자 또 여러분들이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가 꿈꾸었던 이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완성하고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자, 100년 전에 여러분들과 비슷한 꿈을 꿨던 저희 선배님들 볼까요? 일단 1907년 의병이 있고요. 또 이따 설명하겠지만 김교신 선생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특사, 즉 대사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또 일본의 제국지 침략을 고발했던 이상설, 이준, 이휘정과 같은 핵 특사가 있죠. 또 한국의 역사 문화를 외국인이지만 전 세계에 알렸던 주인공인 바로 호모 할버트 박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해외 동포분들도 본인이 직접 국가로부터 임명받은 대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뺏겼을 때 본인이 직접 대사 역할을 자임해서 한국을 알렸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대현 선생님이시죠.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위대하신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의병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바로 의병은 바로 약 100년 전이죠. 나라를 뺏겼을 때 바로 우리의 어떤 목소리를 외신 기자한테 전파했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최초로 그 대사로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일반 청년들한테 대사에 위촉을 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게 전 세계는 없거든요. 대부분 외교관이 되었다가 수십 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해서 정말 특정한 소수만 대사가 되는 건데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 청년 시절에 전 세계 한국 알리는 수십 년 외교관 생활한 사람만 주어질 수 있는 대사의 길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100년 전에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바로 의병이죠. 을사늑약이 1905년이니까 을사늑약 이후에 1907년이었어요. 자, 여러분 을사늑약 기억하시죠? 외교 권리를 박탈당했죠. 외교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침략한 그 나라의 목소리로 전 세계에 틀린 정보가 퍼집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전 세계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조선은 원래 중국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은 침략이 아니라 보호해주는 거다. 그리고 조선은 원래 역사가 없다. 그래서 우월한 문명을 가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문명을 발전시켜 지배하는 거다. 그리고 조선인은 저항하지 않고 있다. 극소수만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이 침략하는데 조선인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외교관이 없다 보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때 한 외신 기자가 1907년에 와보니까 외교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10대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들은 정규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라를 구하였던 사람이라서 의병이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의병.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임명한 군인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나라를 구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자, 이런 분들이 왜 중요할까요? 자, 맥킨즈라는 그 기자는 이 의병의 어떤 상을 보면서 좀 놀라겠죠. 왜냐하면 당시 일본 제국주의 활약이 막강했잖아요. 총과 대포 이런 것도 비교했을 때 열세였던 이 청소년 청년들로 구성된 의병들이 일본과 싸우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그때 말합니다. 의병들이 이기긴다는 것을 압니다. 어차피 우린 죽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맥킨지가 충격받아서 이런 글을 납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선배 대사들이 주고자 하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100년 전에 우리의 선배 의병님들은 자기 인생에 처음 만나는 외국인 기자들한테 이런 인식을 주었습니다.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자, 이런 맥킨지의 취재로 인해서 우리는 이 당시에 여러분 또래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맥킨지는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 독립운동가를 전 세계 알리는 활동도 하게 돼요. 그래서 강복 이후에 맥킨지는 한국 정부로부터 외국인 독립운동가 훈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바로 이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전파되지 않았지만 이 외신 기자한테 전파가 되고 그 기자는 기록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자부심을 주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의 목소리를 전파하게 되었죠. 여러분 또한 앞으로 어, 대한민국을 세계알린 대사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마주친 외국인들한테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간에 당당하게 한국의 문화 역사를 알리면서 또 세계 속에 틀린 걸 고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계인들로 하여금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활동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1907년이죠. 이번에는 고종 황제의 위촉을 받아서 해그 특사로 임명받았던 청년들이죠. 이상선, 이진, 위종 특사가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만구평화회의에서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는 미션을 받았죠. 근데 만구평화회의의 입장이 불허가 되었으며 허가가 되었죠.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문 밖에서 길거리에서 외국인들한테 일본의 침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리고 전 세계인들이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 한국과 함께 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외신 기자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신문 1면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교관들도 한국을 위해서 알릴 때 이렇게 다른 나라 신문 1면에 등장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까 의병처럼 의병 활동이 당시 맥킨지라는 기자들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고 더 나아가서 이 핵이 특사 활동을 통해서 비록 국제회의장에 못 들어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길거리 밖에서 기거했다는 거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분의 정신을 따라는 이유겠죠. 저는 그래서 바로 100년 전에 의병과 핵특사의 말로 오늘날 한류 스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류 스타들이 노래와 음악과 그리고 드라마로 한국을 알리듯이 100년 전에 동일하게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진실을 정의를 알리기 위해 활동했던 우리 의병과 핵특사 또한 한류 스타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타임지에 어느 순간에 BTS가 표지 모드로 등장했어요. 원래 타임지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이 일면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우리 젊은 BTS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로 100년 전에 만국 평화회의 네덜란드 외신에 나왔던 해그 특사가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BTS 이상으로 타임지에서 일면에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해그 특사도 우리 여섯수 할로스타라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만든 캠페인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타임지에 해그 특사 활동을 넣어서 이분들의 활동을 바로 100년 전에 나라를 뺏겼을 때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알렸는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 오늘날 한류스타 덕분에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 중에 한류 팬이 무려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2억 명 한류 팬들이 오늘날 대중문화 한류로만 제한시키지 말고 바로 100년 전 우리 해그텍스 활동도 알길 바라면서 이렇게 저는 한류스타들한테 우리 독립운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링스톤즈라는 음악 분야 유명한 잡지사에 우리 블랙핑크가 등장했습니다. 원래 롤링스톤즈의 음악 분야 거장들만 실리는 그 표지 모델인데 여기에 저는 이제 어린 청년들 바로 블랙핑크가 들어온 거 보면서 100년 전에 10대였던 우리 의병들도 지금 태어났으면 음악 분야 뭐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잡지의 표지 모델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 막강 군대 앞에서 떨리지 않고 당당하게 싸웠던 이들의 의병 정신이 저는 이런 오늘 한류 스타들과 이어져서 전 세계 2억 명의 한류 팬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바로 의병들의 이야기를 바로 롤링스톤즈에 넣어봤습니다. 이들이 바로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자기 분야에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대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롤링스톤즈의 블랙핑크가 나왔던 것처럼 바로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 군대 싸웠던 의병들 또한 한류스타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황을 묘사했던 영상을 보겠습니다.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하회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저 어떠셨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의 100년 전에 청년들이 이렇게 나라가 어려웠을 때 자기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런 정신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임명한 외교관으로서 수십 년 활동을 해서 대사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우리 한국을 대표하고자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자 이렇게 대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 또 호번 허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나이 또래의 지구 반대편이었던 한국에 와서 한국 이상으로 전 세계 한국을 알렸던 분입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침략하면서 조선은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야만국이다, 이렇게 왜곡했을 때 한국엔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가 있다라고 몸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외국인이지만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는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과 기고문을 발표해서 한국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구 반대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단행본을 20권을 저술하고 그 나라의 뉴스나 세계 회계 외신 같은 곳에 그 나라 알릴 수 있는 논문을 쓴다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100년 전에 이렇게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고통받고 있을 때 한국 나라의 역사의 진실이 잘못 소개되어 있었을 때 외국인으로서 목숨을 위협받았지만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특히 이분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뉴스가 퍼졌을 때, 즉 한국이 만만국이다, 문화가 없다 이렇게 비하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증 없이 해외에 퍼졌을 때, 그 해외에 잘못된 내용이 퍼졌을 때 이분은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쪽에 항의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국 이상으로 고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지금 우리처럼 대한민국 홍보대사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좀 좋은 환경에서 우리 한류가 너무 유명해지고 지금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한국을 위해서 알리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됐지만 100년 전에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일하면 생명 위협받았어요. 그리고 출세길을 포기됐어요. 생명 위협받고 출세길이 막히는데 자기 모든 커리어가 이제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다 무릅쓰고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했던 이분이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 훈장을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진정한 대한민국 홍보대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활동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력서에 담았습니다. 바로 1880년도에 이분은 한국에 미국에서 교사로 왔어요. 그래서 뉴욕 트리뷴 같은 곳에 우리 한글의 위대함을 또 소개했고요. 뉴욕 트리뷴은 뉴욕 타임즈의 전신이죠. 그리고 또 외국인이지만 또 한국에 대해서 최초로 어떤 일을 했냐면요. 바로 아리랑을 서양시로 옮겨서 홍보했습니다. 또 이게 위대한데요. 미국 월간지라는 유명한 월간지에 한국의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를 알리는 글을 발표했어요. 그때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갈자라는 내용을 발표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잡지사에 한국을 알리는 건 쉽지 않은데 그 100년 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특히 해외 역사학자가 일본의 어떤 잘못된 내용을 통해서 한국을 비하했을 때 당신들은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서 왜 일본에 관련된 내용을 믿고 쓰느냐는 식으로 항의해서 고쳐줄 것을 요구해서 싸웠습니다. 또 이분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는 죽는 날까지 한국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그리고 서양에서 좀 유명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묻히고 싶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자기는 한국 땅에 묻히기 원한다고.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한국을 위해서 싸웠던 그분의 업적을 기리면서 제가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로웰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고, 또 우리 문화가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10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키고 하고자 이루었던 분들, 그 꿈이 지금 이 순간 우리랑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기 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교사였습니다. 자, 일본이 나라를 침략한 다음에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서 이 땅의 청년들한테 이렇게 전염시켰습니다. 조선은 반도라는, 즉 한반도,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일본이 지배하는 것은 이제 숙명이다. 일본이 지배하지 않더라도 이웃나라였던 중국의 지배가 받을 수밖에 운명이다. 그래서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서 독립의지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노력했죠. 역사를 바꾸더니 이제는 지리를 활용해서 조선인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지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숙명이라고, 특히 조선인은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고 전 세계 여론을 바꾸더니 이제는 우리 조선의 10대들한테 이런 꿈을 전파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바로 당시 청소년들 가르치는 지리 교사로서 지리 교사니까 이 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 논리를 반박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반도라도 식민지라고? 그러면 서구의 반도였던 그리스와 로마는 왜 식민지가 안 되었지?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이탈리아와 그리스 또한 한국처럼 반도에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라고.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를 나간 항구라고. 한반도는 동부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부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라고. 물론 다 소우면 더욱 불안하지만 전세로 진출하기는 세계 최고 위치라고. 당시 일본 식민 지배 아래에서 꿈을 이뤄갔던 한국 청년들한테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지정학적으로 축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분의 제자가 바로 194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바로 그 송기정입니다. 송기정 선수가 제일 존경했던 스승이 바로 김교신입니다. 이렇게 한 명의 스승이 일어나니까 바로 이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적인 우리나라 스포츠스타가 탄생했고, 또 이들의 노력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그 당시에 이분이 어떤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에 조선지리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도 이렇게 교사로서 정말 외교관 대사 못지않게 이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던 이분. 대단하신 분이죠. 여기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동포분이었는데요.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 한국의 수많은 분들이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외교관 대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분은 미국에서 바로 동포도 힘들었을 때 본인이 주미 대한민국 대사를 자임하면서 동포들을 구하고 동포들을 돌봤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 누구도 이분을 대사라고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분 정말 우리 동포들 사이에서는 대사였습니다. 자, 이분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외교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기구 직원 아니지만 국제기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관 아니지만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무원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틀과 직위가 누구한테 주어지지 않더라도 자기가 정말 필요한 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외교관이라고 대사라고 자임을 해서 나라를 위한 활동, 바로 그런 분의 삶 표본입니다. 보실까요?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입니다. 그는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 1909년 2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자임한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미주 지역 총회장으로 3차례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 통역관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 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이 없어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 사람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끄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영사관으로 인정받아 공식 정부기관으로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인들 보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대한수학교 설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글, 한국 역사, 지리 교육. 191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해 한글 타자기로 신한민보 발행,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 조판하던 방식에서 174개의 활자를 통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한글 타자기 발명, 한국 알파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타이프 기계가 제작된 것은 이 세기의 위대한 진전. 미국 언론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 조직에 참여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함. 1928년 6월 17일
이 사람의 나이 50세. 자신의 삶 대부분을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은 다 평안한지요? 보고 싶어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한 이 사람, 이대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추천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교관이란 대사란 타이틀 없이도 동포들이 힘들어지면 동포들을 구했고, 나라의 역사가 왜곡되면 나라의 역사를 고치기 위해서 나섰고, 나라의 문화가 홍보되지 않으면 나라의 문화 홍보하기 노력했고, 이 모든 것을 전부 해냈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지키고 알리고 바로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정신이 지금 우리에 이어지겠죠. 제가 한국에서 오늘날 석사 박사 공부하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오랫동안 한국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누군가가 이분들한테 우리 역사 문화를, 지리를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한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도 이렇게 한국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전 세계 80억 세계인들도 당연히 한국을 모르겠죠. 저는 그래서 독도와 동해와 우리 역사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인들한테 한국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 세계인들은 이게 BTS, 블랙핑크, 한류 스타를 답합니다. K-팝, 한국 음식, 현대문화, 삼성, LG, IT, 드라마, 영화, 이들 마음속에는 우리 역사 문화가 없습니다. 또 한류팬이 지금 2억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 한류팬이 우리나라 미용과 드라마, 패션을 좋아하지 우리 역사 문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 역사 문화를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 역사는 바로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퍼뜨렸던 잘못된 내용이 실려와 있습니다. 2021년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박물관인데요. 이렇게 동해가 일본어가 되어 있고, 한국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되어 있고, 일본과 중국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웃긴 건 뭐냐면, 마치 그 우리나라가 지금 강복이 됐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국경선이 없죠, 지금. 일본의 표기는 1900년도에, 1920년도에 일본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다시 바다 이름을 열리는 국제회의상에서 우리 외교가 없는 거를 이제 빌미로 해서 일본 외교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동해 이름을 일본어로 바꿔버렸습니다. 전에 편지예요. 해외 동포가 보내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외국 친구 전 이러는 거에 한국 역사 배울 게 뭐가 있어? 중국 역사에다가 일본에 집배가 되긴 되잖아. 제가 직접 한국 역사 알려주려고 보니까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교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교과서인데요. 한국 소개 부분에 주어가 중국과 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소개하는 곳에 당연히 주어가 코리아가 돼야 되잖아, 한국이. 근데 우리나라 소개하는 교과서에, 우리나라 소개하는 부분에 주어가 중국과 일본이에요. 동일하게 이 교과서에 중국을 소개하는 내용에서는 중국이 주어예요. 일본 소개할 때 일본이 주어고요. 근데 한국만 소개할 때가 주어가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컨트롤, 중국은 컨트롤했다, 조정했다, 한국에서 대부분을. 다음에 during the Tang Dynasty, 중국 당나라 동안에 코리아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여러분, 콜로니가 뭐죠? 식민지. once again은 뭐죠? 한 번 더. 즉, 중국의 당나라 동안에 during the Tang Dynasty, 코리아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당나라 때 한국은 한 번 더 식민지였대.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식민지, 당나라 때 한 번 더 식민지. 이런 식민지를 1910년 일본에 합병했대요.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 식민지 하면서 전 세계 퍼뜨렸던 그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이전에는 중국의 식민지였다라는 가짜 뉴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자, 옥스퍼드 교과서 볼까요? 1면에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 때 한국을 중국의 영토로 해놔요. 자, 중국은 또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고 전 세계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옥스퍼드라 유명한 교과서에서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중국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역사가 3세기 때 한강 이북이 다 중국 거라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전에는 한국은 중국 거였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과서를 본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제 공무원이 됐겠죠. 캐나다 공무원이 운영하는 정부처 사이트입니다.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정부 땅은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정복이 되었고
그 중국이 정복당한 한국 역사는 1910년 러일전쟁 이후로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이렇게 일본이 100년 전에 퍼뜨렸던 가짜 뉴스가 해외 교과서와 웹사이트에 퍼져 나갔고, 이게 오늘날 해외 유명한 정보에까지도 퍼져 나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호주인 유학생 학생입니다. 세계지리 과목 중간고사 시험 문제 풀다가 죽여보았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시험 문제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이름 문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다른 나라 교과서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까요? 일본 로비겠죠. 답을 동일하게 했는데 담임이 일본이라고 하겠대요. 항의하니까 이런 말 했대요. 교과서가 맞겠니? 네가 맞겠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반도 부분에 동일 일본이 해놓고 시험 문제 와빠디오 뭐라 세퍼레트 재팬은 코리아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출제해놓고 동일한 해놓으면 틀리겠습니다. 동일 일본어가 되면 무의식적으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일본 홍보할 수 있어요. 또 여기 뭐 호주 교과서인데요. 그 나라별로 바다 이름을 기입하게 해놓고 정답 11번에 일본이라 해놨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 지명 문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게 해서 암기시키게 하고 일본이라고 암기시키면 자연스럽게 이 동해안에 있는 섬 울릉도와 독도까지도 일본어로 오해할 수 있겠죠. 자, 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가 잘못 알려져 있을까요? 자, 저는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장면을 이렇게 바로 서커스탄의 코끼리라고 하고 싶어요. 외국 교과서 속의 한국은 바로 이렇게 서커스탄의 코끼리라고 묘사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원래 코끼리는요 100kg의 거구 성인 남자 10명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서커스탄에 있으면 힘을 못 써요. 그러면서 조련사의 말을 고분 못 듣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조련사가 코끼리가 어렸을 때 힘이 없었을 때 바로 이렇게 밧줄에 발을 묶어서 말뚝에 걸어놔요. 어린 코끼리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게 안 되니까 포기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뭘까요?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힘이 있는데 그 유년 시절에 실패 각인 때문에 시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분고분 조련사만을 따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을 때 영토를 빼앗지만 그 전에 역사를 먼저 뺏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 세계에 식민 지배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본은 한국은 원래 중국의 식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적인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배한 거라고 국내에 퍼뜨렸어요. 이런 내용이 전 세계에 퍼졌죠. 영어로 퍼지고. 즉 일제강점기 한 번의 식민지 역사로 인해서 전 세계에 중국의 식민지였고 일본이 도와준 다는 내용이 퍼뜨려 나갔죠. 이런 내용 해외 교과서 다 퍼졌어요. 다 퍼졌다 보니까 침략과 점령의 역사로만 매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결과로 저는 21세기 바로 우리들도 바로 100년 전 의병들이 총과 칼로 적을 싸웠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바로 데이터, 웹사이트, 디지털 과거에는 총 칼로 나를 뺏겼지만 지금은 데이터로 웹사이트로 정보를 뺏고 있죠. 해외에 있는 모든 나라 교과서에서 독도가 다케시마가 되면 그 내용을 보는 외국인들은 당연히 독도 일본 땅을 보겠죠. 그들이 일본의 로비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니까요. 또 그들이 직접 다 한국에 오지 않은 이상 독도에 알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교과서 속의 내용이 웹사이트로 확산이 되었고 지금은 AI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AI는 무려 13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어요. 교과서에 한 줄 틀린 내용이 즉 독도가 다케시마 내용이 이제 그게 AI로 챗GPT, 제미나이로 퍼지게 되고 그 AI 사용자들이 지금 무려 13억입니다. 이제는 한 교과서에 한 웹사이트 틀린 내용으로 방치하면 동시에 13억 명한테 퍼져나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선배님들이죠. 방크현이에요. 바로 옥스퍼드에 바로 중국이 한복을 중국 거라고 공부하기 전에 미리 옥스퍼드에 한복을 편집본해서 한복이 우리 한국 거라고 소개하는 내용을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콜린스 사전에 한복이 안 들어가 있길래 한복을 등재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잘못되어 있길래 브리테니커의 초등학생 편집본해서 그 내용을 이제 틀린 내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3 학생이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해외에서 웹사이트 상에서 틀린 내용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생 청년이 바로 해외 유명한 교과서에서 우리 직지가 최초가 아니라 구텐베르크가 추천하는 부분을 발견해서 또 시정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볼까요? 구글 사이트에서 김치가 틀린 내용도 시정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나라 음력설에 틀린 부분을 또 시정했고요. 또 고등학생 방크 청년이 이렇게 해외 교과서에 틀린 내용을 고치고자 노력했습니다. 고등학생 방크회원은 이렇게 이렇게 자료 수업 시간에
해외의 언론사에 편지 보내서 일본에 동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 나이가 몇 살이죠? 16세 정도 되죠. 동일한 나이에 21세기 방크 청소년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역사 지리 관련 내용 바탕으로 해서 또 방크 회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외교관 닫기 힘들었던 활동을 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등학생 방크 회원은요, 미국의 유명한 교육 사이트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되었던 내용을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해가 일본해가 됐던 부분을 바꿨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신문 1면에 등장했습니다.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오늘의 방크 회원도 이렇게 활동을 해서 올렸고요. 또 구글 사이트에서 순기정을 치면 수십만 개 되는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독도가 다케시마 나왔듯이 또 소기정수 이름을 키테이소 나왔을 때 바로 100년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일본식 이름을 쓰게 되어서 창씨 개명했잖아요. 강복이 받게 되는데 여전히 창씨 개명된 모습으로 일본식 이름 나와 있다는 걸 보고 이렇게 방크 회원이 편지를 보내서 구글 사이트 1면에 바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100년 전에 홈얼버트처럼 우리 한국을 좋아하는 전국 2억 명의 한류 팬들과 함께 우리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방크 함께 했던 외국인 방크 청년은 방크와 함께 해서 또 프랑스의 유명한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일본의 표현을 시정을 했고, 그때 쓴 편지입니다. 한국인들한테 독일 표기는 단순하게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불합리하게 폐역했던 한국의 이름을 되찾는 문제다. 일본은 한국의 식민 지배할 때 한국인의 말과 글을 못 쓰게 했고 강압적으로 일본어만 쓰게 했다. 이때 한국의 지명을 일본을 바꿨고 독도가 의생문이라고. 한국인한테 일본어를 동일을 바꾸는 일은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선선한 일이며 한민족의 정치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편지를 보내고 시정을 했습니다. 또 유럽의 청년이 해외에 있는 교과서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거는 나와 있지만 독립운동했던 역사가 안 나와 있어서 해외 백과사전 같은 곳에 이렇게 우리나라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실는 일을 했습니다. 또 폴란드 청년이 폴란드 또한 나치의 침략으로부터 고통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 활동에 대해서 마음이 울림이 일어나서 프랑스에 있는 그게 폴란드 웹사이트에서 일본의 표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영국과 러시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러시아와 영국 교과서에 중국은 30페이지 그리고 일본은 20페이지인데 한국은 1페이지인 거예요. 거의 30대 1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일본어가 중국의 내용만 홍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방크에 와서 자원봉사로 인턴하면서 바로 영어와 러시아어로 한국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분 이런 말 했습니다. 금속활자 기술이 한국에서 상륙했다는 말은 처음 들어온다고. 사람들은 최고의 발명은 항상 독일과 프랑스,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기가 방크 활동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한국의 고려 역사는 바로 세계 최초로 바로 금속활자 기술 창조해서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걷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 청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금속활자 기술을 창조한 거 보면서 놀랐다고. 금속활자의 발명은 그들이 알기에는 유럽의 서구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배웠다고. 그래서 세계인들이 모르는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 싶다고.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문화유산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100년 전에 홈얼버트 활동했던 것처럼 오늘날 전 세계 한류 팬들한테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유산 알려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 2억 명 한류 팬들이 한국을 홍보하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청년인데요. 방크 활동 해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초중고교 다닐 동안에 그 긴 시간, 무려 10년 동안에 한국에 대해서 배운 건 다 20분이었대요. 일본과 중국은 엄청 배우는데.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이 배웠던, 방크에서 배웠던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로 한국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유산과 역사를 직접 조사해서 해외 교사들한테 알리는 사이트 만든 거죠. 또 이분 인도네시아 청년인데요. 인도네시아 위키피디아 웹사이트에서 독도를 치면 이제 안 나오는데 다케시마 치면 나오니까 이분이 직접 하자는 고치는 활동을 했고 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도 2억 5천만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권 즉 미국과 유럽만 홍보하고 있는데 이 아세안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분도 미국 청년인데요. 방크와에서 일하면서 미국에는 화폐에서 동류농가가 나와 있는데 한국은 화폐에 이 동류농가 없다면서 본인이 직접 한국의 동류농가를 세계 알리고 싶다면서 한국의 동류농가를 세계 알리는 사이트 만들어서 홍보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답할 텐데요. 한국을 세계 알리는 무려 이렇게 수많은 자료 거의 200가지 자료를 몇백만 부를 만들어서 전 세계 배포했습니다.
이런 방크 활동이 전 세계 친구들한테 전파가 되어서 해외 초중고 교실에서 이렇게 다케시마가 걸린 지도가 사라지고 독도와 동해라고 표기되어 있는 우리 역사 문화가 소개되어 있는 지도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받게 되는데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 만나게 된 외국인들하고 또 SNS 학교 외국인들한테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한테는 중국은 막 건물을 지어준대요. 시청 건물도 지어지고 체육관도 지어지고 일본도 학교를 지어준대요. 근데 방크 청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를 건물 지어줄 만큼 예산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해 나가가지고 전 세계 봉사활동하면서 수업 시간에 붙어있던 틀린 정보, 다케시마랑 일본에 가 있으면 독도로 표기되는 지도를 붙이고 또 교과서에 틀려 있으면 또 그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 결과로 이렇게 수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방크 회원들의 편지로 이렇게 일본어가 동의로 되었고 우리 역사 틀린 부분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전부 다 방크 회원들이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해외 유명한 지도회사에서 방크 회원들 활동으로 전 세계 교과서에 일본어가 되었지만 방크의 주장이 일본 정부보다 더 맞는 것 같아서 우리 또한 세계 주요 교과서와 함께 동해 쓰겠다. 마지막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In the end, the national pride of the Korean people is the clear winner. 바로 결국 한국인들의 애국심이 최후의 승자라고. 바로 100년 전 의병의 함성, 그리고 해그특사의 함성,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함성, 이 함성이 그때로 끝이 아니라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어져서 이렇게 웹사이트에 데이터상에서 빼앗기 영토를 되찾고 또 웹사이트 상에서 우리 역사 문화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고치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저도 큰일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이렇게 한국의 역사가 끊임없이 정복당한 역사라고 중국의 식민 지배였었고 러일 전쟁 이후로 일본 지배되었다. 이 100년 전에 가짜 뉴스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교과서를 보고 해외 공무원들이 해외 웹사이트에서 틀린 내용을 서술했을 때 저 또한 6개월 동안 편지 보내서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를 코리아 이즈 뷰티풀 랜드 인 더 파이스트 that has a long and rich history. 한국은 동쪽 끝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 땅은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가 있다고, 이렇게 서세스브 칸캐스트 정복당한 역사와 롱 도미네이트 지배당한 역사를 고치고 뷰티풀 아름답고 롱 유구하고 리치 찬란한 역사로 바꿨습니다. 이 활동에는 저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와 또 한국의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해외에서 한국 역사가 침략, 합병, 점령을 당했고 이렇게 한국인들도 그 스스로가 고래사에 낀 새우라고 불렀고 새우가 됐다는 거죠. 말도 안 되죠. 한국이 왜 고래사에 낀 새우는 증명을 해요. 바로 한국은 반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웃나라였던 고래가 있어서 새우라고. 이렇게 바로 100년 전에 일본이 풀었던 내용이 이 내용이 지금까지도 붙어 있는 거죠. 영국의 포털 사이트에서는요, 한국 오랫동안에 고래색이 새우였는데 오늘날 경제발전으로 중요한 새우가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리지 않으면 이렇게 한국의 모든 업적은 이거는 저력이 아니라 바로 기적이 되고 또 우리 역사가 모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역사는 경제발전으로 되어봤자 이게 중요한 세월하고 왜 일본과 중국 고래면서 한국이 세웁니까? 우리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바로 패권주의의 의지가 있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 즉 새우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이죠. 참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그들 교과서에서 일본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래새끼 낀 새우라고 우리를 비하하면은 위에 나 시림프, 우린 새우 아니라고. 바로 우리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아시아를 제국주의로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바로 바다 같은 큰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위에 나 시림프, 위에 오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저희 역사관이 또 문화관이 있어야지만 방크 활동을 통해서 세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겼죠. 여러분들 또한 우리나라 문화유산 홍보대사로서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우리 역사는 어떤 과정관인가요? 우리 공부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으면 이렇게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 한 줄이 바뀌었죠. 이렇게 우리 한 줄이 나라의 한 줄이 되고 나라의 한 줄이 세계에서 한 줄이 되고 또 그런 한 줄을 통해서 이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 중국 사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대통령부터 임명한 대사 아닙니다. 또 30년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대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바로 100년 전에 의병의 정치를 이어받아서
자발적으로 대사가 되어서 전 세계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고 또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역사의 한 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틀린 역사를 고치면서 현재 사는 우리가 미래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이런 한 줄로 바꾸기 바라면서 제 강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꿈을 이루기 바라면서 제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100년 전에 바로 김규 선생님, 일본과 중국에 깔려서 우리는 새우 같은 나라가 아니라 바로 세계를 뒤져보라고, 한국은 일본과 중국을 박차고 아시아 중심이라고, 전 그래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세계를 뒤집어서 만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100년 전에 의병의 함성 기억하시고, 김교신의 함성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상설, 이준, 이휘종, 호모알버트 함성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대휘 대사의 함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역사의 빛을 밝히는 대사입니다. 감사합니다.